혹시 어제 저녁에 자려고 누우셨을 때 다리가 갑자기 뻣뻣하게 굳으면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벽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신 후로 도무지 잠이 다시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아버린 그런 밤 있으셨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게으름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이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르신 부엌 찬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7분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7분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은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영양제에 쏟아부으시면서 정작 그 부엌 선반에 모셔둔 깨 한 통, 들기름 한 병, 묵은 청국장 한 덩이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계십니다. 저는 30년 넘게 강릉 시골 작은 마을부터 서울 큰 병원까지 어르신들의 식탁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 세월 동안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진짜 약은 약국 진열대가 아니라 어머님 손때 묻은 부엌 선반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요. 내일 아침에도 또 그 무거운 몸으로 이불을 밀어내셔야 합니다. 또 다리주 때문에 새벽에 끙끙 앓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형님, 누님,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거뜬히 도시라고 그런 마음 하나로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자료를 보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 안에서 무려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300가지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부터 잠이 솔솔 오는 것까지 다 마그네슘이 손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거기에 혈압약이니 당뇨약이니 만성질환 약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똑같이 시금치를 먹어도 흡수가 잘 됐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새는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마그네슘하고 내 몸에 실제로 흡수되는 마그네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음식 속에는 피틴산이니 옥살산이니 하는 항영양소라는 놈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뭐냐면요. 마그네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대문 앞에서 어디서 왔어? 신분증 좀 봅시다 하면서 안 들여보내는 까다로운 문지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마그네슘은요. 우리 몸이라는 시골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한국전력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원이 출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된 시골 외딴집처럼 냉장고도 멈추고 형광등도 꺼지고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모든 게 천천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마그네슘의 보물창고 같은 음식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10위,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근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깻잎이요. 함량을 보면요. 시금치 100g에 79mg, 깻잎은 무려 150mg 정도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깻잎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옥살산이라는 놈이 마그네슘 흡수의 절반을 가로채 가버려요. 그래서 전주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이라고 계신데요. 68세 되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시금치 나물을 그렇게 즐겨 드셨대요. 매일 아침 무쳐서 한 접시씩. 그런데도 밤만 되면 다리에 쥐가 나서 이불을 발로 차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흡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상담실에서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러면 옥살산이 30%는 빠져나갑니다. 김치 담글 때 배추 절이는 거랑 비슷한 이치예요. 한번 우려내줘야 제맛이 나는 법입니다. 자, 9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철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산딸기, 바나나 같은 것들입니다. 블루베리 20mg, 바나나 27mg, 그리고 의외의 강자 아보카도가 29mg나 됩니다. 함량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왜 9위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항영양소가 거의 없어서 흡수율이 90%가 넘어요. 거의 그대로 다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목포 출신 박영호 어르신, 72세 되셨는데요. 이분이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과일을 딱 끊으셨대요. 의사가
당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입에도 안 대신 거죠. 그런데 몸은 점점 더 처지고 새벽에 다리 저림은 심해지고 그러다가 며느님이 산딸기 한 접시를 슬그머니 식탁에 올려놨답니다. 아버님, 이거 한 줌만 드셔보세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아침마다 산딸기 한 줌이 그렇게 달고 좋으시답니다. 당뇨 있으시면 과일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어르신들.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줌, 80g 정도. 이렇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안 일어나고 마그네슘은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어요. 파리는요,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21mg, 양배추 12mg. 함량은 소박해 보여도 항영양소가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흡수돼요. 춘천 사시는 이명자 어르신, 65세이신데요. 작년 김장철에 양배추 한 통을 사다가 겉절이를 만들어 드셨대요. 액젓 살짝, 고춧가루 슬슬, 마늘 다져서. 그렇게 한 달을 매일 한 접시씩 드셨더니 그렇게 시큰거리던 무릎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요. 채소는 성질이 차고 부드러워 노년의 몸을 다스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냥 적어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양배추 살짝 찌거나 데쳐서 들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려 드세요. 그러면 지용성 영양소까지 같이 잡힙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거 나도 자주 먹는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댓글로 3번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 가장 자주 드시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7위는 유제품입니다. 요거트, 치즈, 우유 한 컵에 48mg, 치즈 30g에 8mg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강한 줄 아십니까? 동물성이라 항영양소가 아예 없어요. 흡수율 100%입니다. 들어간 그대로 다 우리 몸이 받아들여요. 안동의 정복순 어르신 70세이신데요. 골다공증 진단받으시고 막막하셨대요. 약은 약대로 먹는데 뼈는 자꾸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이 옛날에 해주시던 대로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한 잔 덕분에 잠도 푹 주무시고 새벽에 다리쥐로 일어나시는 일도 없어졌대요. 손녀딸이 할머니 요즘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래요. 나이 들면 우유 못 먹는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유당불내증이요. 그런데 그건 우유 얘기지 요거트나 치즈는 괜찮습니다. 발효되면서 유당이 분해되거든요.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음식이에요. 6위는 통곡물입니다. 귀리, 현미, 메밀. 귀리는 100g에 125mg, 메밀은 51mg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피틴산이라는 놈이 흡수를 20%에서 50%까지 막아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잡곡을 왜 하룻밤씩 물에 불려두셨는지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냥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피틴산을 빼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과학이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주도 한경면에 사시는 강미선 어르신 67세이신데요. 평생 흰쌀밥만 드시다가 어느 날 며느님이 잡곡밥을 해드렸대요. 처음엔 이게 무슨 밥이냐, 풀죽도 아니고 하셨다는데 며느님이 하룻밤 푹 불려서 압력솥에 앉혀드렸더니 그 부드럽고 구수한 맛에 반하셨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드셨더니 그렇게 고생하시던 변비도 사라지고 오후만 되면 졸리던 피로감도 싹 가셨대요. 현미가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제대로 안 불려서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의 미네랄을 뺏어갑니다. 최소 6시간, 가능하면 하룻밤은 푹 불려서 압력솥에 앉혀 드세요. 5위는요, 좀 의외이실 겁니다. 다크 초콜릿하고 코코아예요. 어머나 세상에 100g에 무려 500mg이나 들어있어요. 순수 코코아 가루 기준으로요. 아이고 어르신들 좋아하실 소식 아닙니까? 초콜릿이 약이 될 수 있다니요? 강릉 경포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손재호 어르신이 계세요. 63세 되셨는데요. 이분이 매일 아침 카카오 가루를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풀어 드십니다. 설탕 없이요. 처음엔 쓰셨대요. 정말 쓰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드시다 보니까 혈압이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한테도 이제는 쓴 코코아 한 잔 드셔보세요 하시면서 권하신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카카오 함량 75% 이상인 걸로 고르세요.
설탕 잔뜩 든 건 오히려 독입니다. 하루에 30g이 정도, 그러니까 한 조각이요. 오후 3시쯤 커피 한 잔 드시는 대신에 드세요. 카페인은 적고 마그네슘은 듬뿍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음식 중에 평소에 자주 드시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5가지 이상이시라면 정말 건강한 식단을 갖고 계신 거예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제 4위로 갑니다. 콩과 식품이에요. 검은 콩, 두부,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청국장. 검은 콩 100g에 70mg, 병아리 콩은 무려 115mg나 됩니다. 여기서 한국 전통의 지혜가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콩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가요.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콩을 띄우신 게 아닌 겁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윤정희 어르신 74세이신데요. 이분 댁에 가면 항상 청국장 냄새가 구수하게 납니다. 매일 아침 청국장을 보글보글 끓여 드세요. 손주들이 처음엔 할머니 냄새 하면서 코를 막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따라 등산을 가자고 조른답니다. 74세 할머니가 손주들 데리고 모악산을 거뜬히 오르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매일 끓이시는 그 청국장 한 그릇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콩은 신장을 보벌하고 기운을 북돋는다고 했어요. 옛 어른들 말씀이 다 약이에요, 약. 콩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찬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발효 안 시킨 콩 얘기입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처럼 발효된 콩은 그 문제가 거의 해결돼요. 다만 청국장은 펄펄 끓이지 마세요. 살짝만 데우셔야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마지막에 살짝만 끓이고 불 끄셨던 그 지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3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삼치. 고등어 100g에 60mg, 정어리에 40mg. 그런데 진짜 강점은 따로 있어요. 동물성이라 항영양소가 제로입니다. 흡수율 100%예요. 거기에 보너스로 오메가 3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목포 부둣가에서 평생을 보내신 한석규 어르신 78세이신데요. 이분이 일주일에 3번은 꼭 고등어 구이를 드세요. 그것도 90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식탁에 앉으십니다. 78세 아들이 90세 어머니를 모시는데 두 분 다 정정하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면 별거 없어요. 그저 고등어 한 토막이지 그러신답니다. 사상의학에서도요. 태음인 어르신들께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약이라고 합니다. 생선 비린내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묵은 김치 한 쪽을 같이 넣고 졸여보세요. 비린내가 싹 사라지고 생선살은 더 쫄깃해집니다. 우리 어머님들 손맛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일주일에 2-3번 100g에서 150g 정도. 그리고 가능하면 구이보다 조림으로 드세요. 굽다 보면 마그네슘이 좀 손실되거든요. 조림은 국물까지 다 드실 수 있어서 손실이 적습니다. 2위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아몬드 100개에 270mg, 캐슈너트는 292mg, 그리고 챔피언급인 브라질 너트가 376mg가 들어있어요. 다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30지, 그러니까 한 줌 이상은 오히려 부담이에요. 욕심내지 마세요. 춘천 공지천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 걷기 운동하시는 오영자 어르신 69세이신데요. 이분이 작은 비닐봉지에 호두 5알을 꼭 챙겨 다니세요. 산책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하나씩 꺼내 드시는 게 그렇게 낙이랍니다. 그렇게 1년을 하셨더니 손주 전화번호도 헷갈리시던 분이 이제는 동네 친구분들 생일까지 다 외우신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신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패된 거, 그러니까 묵은 기름내 나는 거요. 그건 오히려 독입니다. 무염, 무가공으로 사시고요. 꼭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래야 그 좋은 기름이 안 상합니다. 하루에 30지, 손바닥 한 줌, 딱 그만큼이에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어르신들,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위는 씨앗류입니다. 참깨, 들깨, 호박씨, 치아씨드, 그리고 햄프씨드라는 것까지요. 함량 한번 들어보세요. 햄프씨드, 그러니까 대마씨가 100기에 무려 700mg나 들어있습니다.
일일 권장량의 2배예요. 2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의 보물, 참깨와 들깨가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참깨가 351mg, 들깨가 393mg. 우리가 매일 밥상에 올리는 그 들기름 한 방울이 사실은 황금이었던 거예요. 안동 하회마을의 종갓집 며느리 출신이신 배수님 어르신이 계세요. 75세 되셨습니다. 이분이 시어머니께 배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한 스푼씩 미역국에 살살 풀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50년 넘은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75세이신데도 김장철에 백포기를 거뜬히 담그신대요. 며느님들이 어머님 좀 쉬세요. 그러면 괜찮다. 아직 한참 더 한다. 그러시면서 손이 안 멈추신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50년 동안 매일 드신 들깨가루 한 스푼입니다. 씨앗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르신들, 그게 그냥 작은 알맹이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 다음 생명을 키우려고 모아둔 영양의 보물창고예요. 어머님이 자식 키우려고 좋은 것만 골라 먹이시던 그 마음이 그 작은 씨앗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드시는 법이 중요해요. 참깨, 들깨는 꼭 갈아서 드세요. 통째로 드시면 70%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진짜예요. 갈아서 몇 끼니에 한 스푼씩만 뿌려 드시면 됩니다. 호박씨는 간식으로 한 줌, 치아씨드는 물에 30분 정도 불려서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요, 매일매일 마그네슘을 도둑맞고 계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3가지 도둑이 있어요. 첫째, 흰 설탕. 이놈이 마그네슘 흡수를 떡하니 막아버립니다. 둘째, 정제된 흰 밀가루. 100g의 마그네슘이 고작 3mg밖에 안 들어있는데 식욕만 자극해서 우리 어르신들 자꾸 손이 가게 만들어요. 셋째, 공업용 식용유, 홍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것들이요. 이게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3가지가요, 마치 우리 몸이라는 시골 저수지에 누가 몰래 구멍을 뚫어놓고 물을 빼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윗물에서 좋은 물을 부어도 밑에서 줄줄 새나가니까 저수지가 마르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강릉 본가에 사세요. 60대 후반이셨을 때 일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새벽 시장에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났는데 도무지 안 풀리신다고요. 어머님 얼굴이 새파래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노하려니 했어요. 어머님 이제 새벽 시장 그만 다니시라. 그렇게만 말씀드렸죠.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마그네슘 부족이었습니다. 명색이 의사라는 아들이 정작 어머님 몸은 못 본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영양제 사다 드리는 대신에 어머님 부엌부터 손보자. 그래서 들깨가루 한 봉지, 호박씨 한 봉지, 그리고 청국장 한 덩이를 사다 식탁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요, 어머님이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가시더라고요. 보부상처럼 짐 들고 가뿐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어머님 손때 묻은 그 작은 부엌에 진짜 답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만 어르신 여러분, 이런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 신장 질환 있으신 분. 신장이 마그네슘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위장이 약하신 분. 견과류나 씨알류는 꼭 갈아서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갑상선 약 드시는 분. 복용 시간하고 4시간 이상 간격 두셔야 합니다.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시작하세요. 좋은 약도 사람마다 다르듯 좋은 음식도 사람마다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새벽 산책 30분. 햇빛이랑 운동이 마그네슘 활용도를 쑥 올려줍니다. 둘, 커피나 진한 차는 하루 2잔 이하로요. 그게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내거든요. 셋, 저녁 9시 이후엔 술 드시지 마세요. 알코올이 마그네슘 흡수를 30%나 떨어뜨립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입니다. 넷,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족욕 한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마그네슘 활용도 극대화돼요. 다섯, 김장철, 장마철 같은 계절 보양식 꼭 챙기세요. 우리 몸이 계절 따라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영양제 사러 약국 가시기 전에 부엌 찬장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답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어요. 둘,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불리고, 갈고, 발효시키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다 알려주신 지혜예요. 셋, 작은 한 스푼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르신들,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는 마세요. 다음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가시면 꼭 병원 가셔야 합니다. 밤마다 다리쥐가 3번 이상 나는 경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경우, 충분히 자도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피로감.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손주가 할머니 손 잡고 갈래 하면서 작은 손을 내미는 모습. 며느님이 시댁 가는 길에 어머님 만나 뵈러 가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는 풍경. 영감님하고 둘이서 동치미 한 그릇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 저녁 시간. 이런 시간들이요,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행복이에요. 이 영상, 형님께도, 누님께도, 그리고 옆집 친한 친구분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같이 늙어가는 분들끼리 이런 정보 나누는 것만큼 따뜻한 게 또 있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중에 어떤 거 가장 자주 드시는지, 또 어떤 게 가장 새롭게 다가오셨는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 이야기 하나하나 다뤄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매주 보고 싶으시다면 빨간 구독 버튼 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르신 여러분의 식탁이 따뜻하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